자, 바로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다 이어지는 얘기예요. 연장선생의 이야기입니다. 피의자 백원우 첫 소환. 아니 잠깐만. 백원우가 왜 첫 소환이야? 너 검찰에 소환됐다는 얘기 여러 번 들었는데 아하, 헛갈리실 수 있어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그동안 감찰무마건과 관련해서는 몇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지 기자, 우리가 첫 소환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도 있잖아요.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처음으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제 조사를 받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하명 수사 관련 의혹,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뭔가 그 첩보를 전하는 과정에서 가공한 첩보를 전달했다, 뭐 이런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요,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영장에는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혐의냐 하면 김기현 첩보를 이제 청와대에 제보해서 수사를 유도한 혐의를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공범으로 적시가 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요, 중요 피의자다. 백원우 비서관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요, 백원우 딜레마라는 게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만약에 윗선에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이 하지 않으면 본인이 다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딜레마에 빠졌을 것이다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이게 조국 딜레마에 이어서 이제 백원우 딜레마가 생겨난 거예요. 그때 감찰무마건 관련해서 조국의 딜레마 전해드린 거 기억들 하시죠? 그냥 뭐 이게 뭔가를 시인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모든 걸 조국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 근데 지금 백원우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백원우가 키맨이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감찰무마에 이어 하명수사 의혹에도 키맨, 누가? 백원우가, 이런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뉴스가 하도 많이 터져 나오니까 저희가 중간중간 좀 정리를 하면서 갈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게 뉴스가 많이 쏟아지니까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보시죠. 자, 이 하명수사 의혹에서요. 제보자가 누구였습니까? 2017년 10월경에 송병기 부시장이 처음에 청와대로 제보 넣잖아요. 그렇죠? 제보자 송병기. 그때 제보 당시에 민정비서관이 누구였습니까? 백원우였습니다. 그리고 민정비서관실의 접수자가 그때 누구였어요? 송병기한테 그 받은 거. 문모 행정관이라고 다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 무슨 의혹이 있어요?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에서 그 첩보 문건이 사실상 재가공된 거 아니냐, 새롭게 태어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또 전달자,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이 청와대 첩보 문건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저거 야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저 경찰에 좀 하달 좀 시켜. 이렇게 됐고 결국엔 백원우, 박형철, 경찰 순으로 그 첩보 문건이 울산경찰청까지 쭉 하달이 되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김 교수님, 하명수사 의혹에도 키맨 백원우 이렇게 봐도 좀 무리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아직까지 키맨인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이첩이냐 아니면 하명수사냐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핵심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당시는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범 공무원을 갖다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누가 공범이냐. 그러면 지금 라인을 보게 되면 그런 거죠. 그 송병기 부시장이 문무 행정관에게 제보를 했었고, 제보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광철 그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백원우 그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를 했을 거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은 단순 이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갖다 이제 박형철 그리고 이렇게 라인들이 있는데 이 라인들, 그러니까 일반인적인 공범이라고 적시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그 공무원이 누군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듯이 백원우 민정비서관 라인에서 저것이 만약에 끝나게 된다면 소위 일선이 있는 점 문제와 관련해서 윗선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분명히요. 그러면 소위 백원우 민정비서관 스스로가 했던 문제를 만약에 딱 끝나게 된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소위 그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대한 조직 그림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찰이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 그래픽 다시 한 번만 잠깐만 봅시다. 네. 제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키맨 백원우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보자, 접수자, 전달자, 이 대목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이름이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연일까? 이제 이런 것인데요. 조 부장 말씀 이어가시죠. 네, 그리고 이 울산에 내려갔던 것으로 알려진 A 수사관이 숨졌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맞습니다. 바로 이 A 수사관부터 민정비서관실 산하에
결동되었다. 이것도 확인이 됐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키맨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감찰문마 사건에 있어서의 조국 전 수석과 그리고 이 울산시장 수사 사건에 관련해서는 또 백원우 전 비서관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상황이.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첩보를 경찰에 누가 내려보냈냐? 백원우 전 비서관이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감찰 무마 관련해서 감찰을 무마시킨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이거 진술한 사람이 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었어요. 조국 민정수석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예. 네, 그리고 이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예.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도 있었지만 민정수석으로서 최고 책임자로서 관여한 이 감찰 무마 사건으로 신병 처리 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아하. 네, 백원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감찰 무마에서도 상당히 등장을 하지만 예. 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연급으로 등장하는 건 또 울산시장 사건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백원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이라든지 또 신병 문제는 바로 이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때 아마 판단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들 많이 법조계에서 견해가 나오죠. 그래서 참 닮았다. 또 한 가지는 두 사람이 감찰무마와 울산시장 사건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 보도도 똑같아요. 적극 진술하고 있다. 네, 적극 진술하고 있다. 왜? 가만히 있으면 뒤집어 내가 쓰니까? 다 뒤집어 쓰기 때문에 이야.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자, 이 관전 포인트인데요. 조 부장께서 이 관전 포인트를 탁탁 집어주셨어요. 그래서 검찰 내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 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죽은 카드가 아닌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카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백원우 민정비서관 사실은 지금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검찰이 한때는 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었다. 그랬다가 유보했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보고도. 예. 감찰 무마 사건에 깊이 연루됐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만요. 이후의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검찰이 언제든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살아있는 카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카드는 늘 살아있다. 검찰의 판단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에 있어서 백원우 선에서 끝날까요?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설마 이 엄청난 일을 민정비서관 선에서 했겠어? 그래픽 한번 보시죠. 이런 겁니다. 하명 수사 의혹, 피의자 조국 수사는 계속됩니다. 새해에도 2020년에도. 그러니까 보세요. 이 민정비서관실이 그때 뭐 했어요? 송병기로부터 처음 그 첩보를 접수한 비서관실이죠. 민정비서관실. 그렇죠? 비서관은 백원우였고. 그리고 이 민정비서관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 보고서 첩보 문건을 누구한테 줘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주죠.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경찰에 쪽 하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첩보 보고서 경찰에 하달. 두 비서관실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국 수석 책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민정비서관실, 반부패 비서관실 모두 조국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조국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후보 사퇴, 그러니까 단독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 수첩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봤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게 하나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하명 수사가 전달되어지는 과정, 이 제보라는 것을 작성해 가지고 가공해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냥 백원우 비서관에게서 박형철 비서관으로 옮겨갔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정도의 사안이면 민정수석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사실은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예. 비서실장한테, 청와대 비서실장한테도 보고했을 가능성이 당시 있는 실장은 임종석. 예. 그래서 일단 조국 수석은 두 가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후보 정리 문제. 예. 또 한 가지 하명 수사. 첩보를 하명해서 수사를 하게 하는 요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저희 오늘 이게
토크가 이게 탁탁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 의원님이 지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저런 반부패 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에 저거는 최소한 조국 민정수석한테 보고가 됐을 것이고 청와대의 넘버 투 대통령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 주셨는데 자, 임종석 전 실장 얘기로 이어가 보죠. 그도 그럴 것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름이요.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요. 첫 번째는 임동우 전 최고위원이 이제 공천,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뭐 고위직을 제안받았다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총영사를 논의하는 자리에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온 바 있고요. 또 검찰이 파악하기로는 송철호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면담을 했더라.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임동우 전 최고위원이 자리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최종 거부했을 때 임종석 실장이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통화한 사실도 이제 보도가 된 바 있죠. 청와대의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당시 비서실장이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는 것 과연 송철호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러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지난해에요. 국회에 나와서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뭔가 당당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흰 것은 흰 것대로, 검은 것은 검은 것대로 구분되기를 기대하고요. 적어도 민간인 사찰이니 블랙리스트니 하는 그런 무리한 주장들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는 점은 확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나 하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긴 시간 지켜보신 국민들께서 보고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일을 내년에는 한층 더 쇄신하는 그런 청와대로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무한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그게 뭐 어떤 뜻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진행자분 하지 말죠.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본인 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 자, 얼마 전에 정계 은퇴를 사실상 시사한 임종석.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지금 고비를 맞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조 부장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예. 우선 이 수사가 지금 가장 수사에 어떻게 보면은 근거 자료가 되는 게 업무수첩이라는 거예요. 업무수첩 송병기. 예, 이른바 송병기 업무수첩인데 예.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이 근거를 증거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증거능력을 판사가 신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증명력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아하. 그런데 대체적으로 업무수첩 같은 경우에는 날짜별로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것을 기계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수첩의 증거 능력을 토대로 해서 범죄의 재구성을 해서 증명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예. 과거에 안종법 수첩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화를 유추하고 이것이 다 유죄가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도 예. 송병기 업무수첩에 나온 날짜와 정황을 보니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죠. 가령 한병도 이렇게 쓰여진 그런 문구에는 그 날짜에 한병도 전 민정수석과 임동우 전 최고위원이 만난 게 맞는 거예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송병기 업무수첩에 나온 이 날짜를 보니까 한 3개 정도가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요. 예. 아까 저희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이런 사실이 있는가를 조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임종석 전 실장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건 전적으로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달렸죠. 왜? 우리가 감찰 무마 사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뭐라고 했죠? 나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때문에 아하. 법률적 책임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무적 책임만을 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나는 그냥 지금 뭐 다 자기의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법률적 책임을 질 최종자가 아니다. 최종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윗선까지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검찰 이 부분에 대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새해에도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일정이 많은 날이었어요. 아까 뭐 임동호, 김기현 전 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뭐 신분 조사 받았죠. 송초로 시장 11시에 기자회견했죠. 오늘 또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금 이 시각 현재에도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역임한 추미애 의원에 대한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인사청문회 때 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 하명 수사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왜? 송초로라는 사람이 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을 때 당시 당대표가 누구였느냐? 다름 아닌 추미애 대표, 지금의 법무장관 후보자였기 때문이죠. 오늘 박지원 무소속 의원과 추미애 후보자 간의 질의응답, 그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당 대표 때 울산시장 송초로 후보가 공천을 받고 우리 추 대표 공천장이 나간 거 아니에요? 이때 임동호 후보가 낙마가 됐습니다. 이 공천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때 청와대 하명이 있었습니까? 당에도? 당이 선거의 주체이고요.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또는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고집이 센 분이니까 청와대에서 이런 거 절대 안 할 사람이다 했는데 제 추측이 맞는 거예요?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항상 믿어요. 네, 저는 항상 믿어요라고 박지원 의원 이야기했습니다. 예, 조 부장 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지금 현재 소속이 무소속인데요. 예. 예, 여당 관련해서 지금 인사청문회 때마다 지금 굉장히 지나치게 좀 편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무소속일까? 그냥 더불어민주당 하시지. 아이고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뭘 했습니까? 박지원 의원 바로 자신의 핸드폰 보여주면서 표창장. 예,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됐다고 하는데 이게 진본 아니냐? 사진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검찰에서 진본 사진을 보여준 것처럼 자신에게 보내준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바 있죠. 네. 예. 그 사진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할 지금 해명도 별로 없었어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미안하다거나 송구하다거나 박지원 의원이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꼭 그렇게 남을 도와주려다가 이상하게 궁지에 몰릴 때가 있거든요. 자충수. 예. 네. 그런데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잖아요.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예.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시에 당 대표였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해서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지금 합리적 의심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그런 거 일종의 없다? 면죄부를 주려고 노력하고 면죄부를 있는 겁니다. 아하. 네, 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인사청문회 때마다 결정적으로 낙마를 시킬 수 있는 질문도 끄집어냈잖아요. 예. 네, 그렇다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